첫 번째, 이게 한동훈 대표가 무고 탄핵이라고 했는데 왜 무고 탄핵을 한 거죠? 일단 무고죄에 대해서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형사적으로 상대방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듯이 고소를 했을 때 무고죄가 된다는 거는 그렇죠. 알았죠. 근데 네.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징계 사건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아, 일단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이제 그 무고의 범주 안에 들어왔고 이게 지금 이제 헌재까지 가고 굉장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고죄가 성립될 수는 있는지는 이제 별도의 법리적인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그 틀 안에 들어가요. 정말 네. 사유가 없는데 음,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에 준하는 그런 헌재 탄핵 절차를 올렸다라는 거는 네. 무고의 그 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고 탄핵이다.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그럴듯한 네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딱 와닿는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탄핵보다도 더 기가 막히는 거는 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하루 일했어요. 하루. 하루 일했어요. 음. 근데 탄핵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게 탄핵이라는 거는 그 탄핵 대상자로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네. 그 직책에 있을 때 한 것만 문제 삼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내정자라든가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한 거 그건 포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취임 이후 아니에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좌파 쪽 사람들은 뭐 그 청문회나 뭐 인사청문회 이럴 때 나온 것들 뭐 이런 거 가지고 했나 생각 그건 전부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흠집내기용인데 그거 가지고서 탄핵 사유 있는 척하면 국민들 속이는 거예요. 정말 그 딱 하루 동안에만 해당되는 그걸 가지고 탄핵인지 아닌지를 해야 되는데 탄핵을 임명하면 탄핵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놨었잖아요. 네. 그 하루 동안에 뭐 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어요. 탄핵하려고 해서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방통위원장 2명이나 탄핵하려고 했던 건 그 직책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왔잖아요. 그렇게 사수하고 싶었던 MBC 사수가 어려워지니까 그럼 우리는 국회에서 힘자랑. 네. 그러니까 그래 탄핵. 또 탄핵을 했는데 이거는 헌법재판소 가면은 9대0 기각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이랬네요. 그 헌법 65조인가에 그 탄핵 사유가 네.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했을 때, 그 네. 위배도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그렇죠. 파면할 정도로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탄핵소추 결의안을 냈잖아요. 네. 그때 탄핵소추안에 보면 그 탄핵소추 사유가 이거예요. 2인 체제로 의결을 했다. 이게 위법하다. 그다음에 기피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 네. 그다음에 관례를 무시한 후보자 선정 임명이다. 그러니까 MBC 감독 기관인 박문진 이사, KBS 이사에 대한 그 선정과 임명이 관례를 무시했다. 그다음 편향된 인식이다. 그러니까 뭐 이 최민희가 얘기한 극우적 뇌구조죠. 네. 극우적 뇌구조. 그러니까 극우적 뇌구조도 탄핵 사유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야, 정말 네? 법에 위반되고 나서도 그게 중대한지 아닌지를 탄핵에선 따져야 되는데 네. 이 사유 자체가 법 위반이 없어요. 헌법 위반도 없고 그냥 기분 나쁘다는 거지. 인식이 잘못됐다? 이게 도대체 뭘 위반했다는 건지 그거는 사실 이쪽에서 잘못이 있는지 이쪽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뇌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평가를 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식이 잘못됐다? 그리고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요? 2인 체제가 위법할 것 같으면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셔야죠. 2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만드신 거는 민주당이고 그러면은 추가로 위원 추천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안 한대요. 또. 네. 아니 2명이 위법하다 그러면서 왜 자기들은 추천을 안 해요? 그럼 2인 체제를 계속 운영되게끔 한 건 민주당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아니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만약에 저 문재인 때 말이죠. 네. 그 유엔사 그 사실상 뭐 종전선언하면서 유엔사 무력화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종전선언 뭐 북한이 응해갖고 체결되면 유엔사에 존립 근거가 없어지니까 사실상 유엔사의 해체를 기도했다. 네. 그럼 종북 좌빨적 뇌구조다. 그럼 대통령 탄핵 사유가 돼요. 지금 이제 민주당 하는 식으로 하면은 문재인도 당시에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유엔사 종전선언 맺어가지고 정말 유엔사. 그래요. 그리고 어떤 위원이 있고 이럴 때 한번 보세요. 우리 뭐 회사에서도 그런 거 있고 결혼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방통위는 결혼이 생기면 그 자체가 다 위헌적이라서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탄핵 사유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그리고 그 중에 관례를 어긋난 인사 절차? 아니
헌법이랑 법률 따지려니까 왜 갑자기 관례까지 끌고 나오시나. 그런 관례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관례에 어긋났다고 탄핵하자는 얘기는 정말 세계사적으로도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웃음거리죠. 이게 그렇죠. 헌법 또는 법률을 심각하게 중대하게 위반해야지 탄핵 사유가 되는데 관례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무시했다. 관례 무시. 근데 야 그러면 민주당 니들은 말이야 국회 관례를 다 무시하고 법사위원장 니들이 다 그렇죠. 독식하고 뭐하고 그 국회 관례하고 완전히 그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간 거 아니에요. 국회 관례가 무너진 어. 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그때 상임위 다 독식하고 그렇죠. 그래 놓고서 이번에 또 그러고 뭐 네. 6개 받아갈렘 받아가라 이렇게 뭐 적선하듯이 떼어줘 가지고서 관례라는 걸 무너뜨리는 건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자기들 아쉬울 땐 관례를 찾아요. 그렇게 좋았으면 문재인 정권에서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네 가지 탄핵 사유를 적었는데요. 또 지금 관례 무시했다. 편향된 뇌구조다. 인식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인식. 근데 이게 그 뇌구조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관례 그 무시도 그렇고 기피 신청을 부당기가 부당하다 정당하다. 그러니까 그 합법적인데 느끼는 사람이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정당하다 부당하다 하는 거는 음. 이게 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이런 명백한 그게 법적 판단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재량 영역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맘에 안 들어요. 내 맘에 안 들어. 그 유일하게 네. 저기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이거 말고는 나머지 세 개는 법적이지도 않죠. 그렇죠. 전혀 법적이지도 근거 자체가 않죠.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이제 헌재로 넘어갔어요. 헌재로 넘어가면 이제 접수하게 되면 180 이내,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기각 또는 각하될 수도 있다. 네. 이 각하는 이제 뭐 이렇게 본격적인 심리를 하기 전에 이게 뭐 이게 요건 자체도 안 요건 된다. 자체가 안 된다 하고 그냥 네. 딱 그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네. 각하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법적인 부분도 엮여 있으니까 아마 네. 이제 기각 결정 날 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겠죠. 음. 그래서 요거는 정말 좀 신속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헌법학계의 거두라고 불리는 허영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근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국기문란 행위다. 국기문란에 딱 예. 그렇게 칼럼을 쓰셨어요. 그래 놓고서 헌법재판소는 날짜 여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신속하게 내모로써 헌법 질서를 세워라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딱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신속하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신속하면은 결론에 대해서는 사실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헌재 구성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뭐 6개월 이내 180일 이내인데 이게 뭐 6개월까지 걸릴 만한 건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걸릴 건도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탄핵 소추하는데 딱 이틀 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치 일한 거 갖고 그렇죠. 탄핵을 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 자료 자체도 적을 거예요. 하루 네. 동안에 도대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미리 진짜 뭐 준비해 놓은 거에 그 하루치 갖다 붙여가지고 내기만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우선순위를 두면은 한 달 안에도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네. 딱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구자룡 변호사께서 해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루치 일한 거 갖고 탄핵을 걸었잖아요. 예. 그럼 헌재에서 뭐 심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뭐 제가 법률가도 아닌데 딱 보니까 세 가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2인 체제로 의결한 게 위법한지 요것만 따지면 그렇죠. 돼요. 요것만. 그렇죠.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이번 주에 접수되면은 다음 주에 결정문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여유 있게 봐도 한 달 내에는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건 빨리 내셔야 됩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우리 이종석 그 헌재 네, 네네. 소장인가요? 이종석 소장님께서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 이게 민주당의 지금 탄핵 시도는 네, 원래는 정말 저런 사람이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저 자리에서 이제 끌어내려야 되겠다. 근데 뭐 형사적으로 하기에는 뭐 이렇게 1심, 2심, 3심 시간도 걸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징계, 네. 이게 이제 탄핵 아닙니까? 네. 탄핵을 통해서 파면을 시키겠다. 네. 공직자를 그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파면의 탄핵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죠. 민주당의 지금 목적은 직무정지죠. 직무정지예요. 맞습니다. 직무정지. 그러니까 이 탄핵권을 정말 이런 식으로 오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의도 자체가 네, 저기 파면이 아니고 직무정지로
그 기능 마비를 시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국정 공백 기능 마비예요. 맞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국가 기능 하나를 없앨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방통위에서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기능이 그렇죠. 마비됐잖아요. 민주당이 마비시켰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다 평가를 하고 이런 뭐 정당 지지나 이런 다 비판 여론을 형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정말 탄핵이라는 거를 9대0 기각이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뭐 아무도 반성 안 했잖아요. 그렇죠. 9대 빵인데도. 9대 빵인데도 아무도 어. 책임 안 지고 뻔뻔하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탄핵이 그냥 뭐 상시적인 무기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쓰는 거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단 하나의 책임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제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인데 국회에 이제 탄핵 소추권을 준 것은 하나의 비상수단으로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꼭 진짜 이거를 활용해야 될 때 활용을 하라.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이거는 뭐 밥 먹듯이 하잖아. 밥 먹듯이. 맞습니다. 어? 전에 어떤 정치인이 방송에서 얘기하신 거 들었어요. 원로 정치인이 예. 예전에는 탄핵의 티읕자만 얘기해도 정신 상태를 의심받았대요. 정치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네. 근데 요새는 그냥 막 성시로 얘기해도 그냥 예. 뭐 무감각해져가지고 그냥 그러나 보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물 탄핵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죠. 북한이 오물 풍선 보낸 건 뭐가 달라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헌법재판소에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한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KBS, MBC 그 뭐 이사진 임명에 이제 다 정상적인 그 절차를 거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집행되면 되지만요. 방통위가요 방송 업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휴대폰 해갖고 예를 들어서 뭐 그 통신 3사끼리 뭐 담합을 해갖고 요금제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다 잘못된 걸 잡아내고 바로 잡고 하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문제 같으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제 정쟁 소재지만 이런 통신 문제는 이거 민생 사안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원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상임위에 온갖 통신, 전파, 첨단 기술에 대한 걸 논의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환경이 되어 있는데 네. 왜 모두 MBC 하나 갖고 죽자 사자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민주당은 정말 MBC 하나 갖고서 방송통신위원회 이거 어마어마한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에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는 것이 너무 참담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통신 쪽으로 오히려 할 일들이 더 많아요. 많죠. 맞습니다. 더 많고 그런데 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물 탄핵, 무고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구재령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헌재가 제대로만 대응을 한다면 네. 이제 한 달 내로 끝날 수가 있다. 그렇죠. 해야죠.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직무정지에서 복귀를 해야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헌재가 신속하게 하면 할수록 아마 민주당이 더 쓰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죠. 탄핵 소추에 따른 실익이 없고 그렇죠. 오히려 역풍이 바로 받죠. 역풍을 자초하니까 맞아요. 저 인간들은 자기 권한을 말이야 저런 식으로 그냥 무절제하게 오남용을 하느냐. 네.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구나. 네. 니들이 가진 그 권한도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니들에게 위임한 권한인데 마치 지 손에 저 주머니 안에 공깃돌 그 놀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신속한 결정만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